안녕하세요. 상한문입니다. 오늘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나갔던 미션 종목들 복귀를 한번 해보고요. 내일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략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모습은 안 좋았던 것 안 좋았죠. 어제 제가 종목들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오늘이 목요일이다. 항시 강조를 제가 많이 하죠. 목요일은 변동성이 많은 날이다. 이런 말을 제가 아마 자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 주 중에 목요일이 좀 변동성이 제일 많습니다. 예전에는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보통 금요일 날 포지션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금요일 날에 와서 막 포지션을 정리를 하니까 한두 사람씩 목요일 날 정리를 조금씩 해 나가다 보니까 추세가 거의 다 목요일 날 포지션을 정리하는 추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대체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점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가도 푹 꼬꾸라지는 날이 목요일 날이 좀 많지요. 그래서 항시 목요일은 항시 매매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은 오늘도 역시 여실하게 시장에서 나타났죠. 오늘 미션 종목들의 전체적인 기조는 상방으로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었고, 그 종목들을 다시 한 번 더 내일 베팅을 한 번 더 본다라는 기조였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기조가 가는 놈한테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가지를 못할 종목이었다면 베팅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베팅을 해서는 안 됐을까 봅시다. 어제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이 YN텍, 파맵신, 영인프론티어, 함퍼, 위닉스, 이렇게 5종목이 이제 공략 종목으로 나갔는데, 자, YN텍부터 한번 봅시다. YN텍은 전일 시간에서 조금 플러스로 출발이 된 종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시가가 플러스 0.1%, 보합 근처에서 출발이 됐군요. 보합 근처에서 출발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 그 다음날 만일에 이놈이 가려고 했다면 시가가 조금은 나왔겠죠. 조금 한 2%나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시가가 거의 보합 근처에서 나왔다는 것은 좀 힘이 약했죠. 약했고, 그리고 목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눈길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일에 공략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떨어진 폭이 한 3%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예, 3.9%. 그래 종가상 3%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종목 좀 쳐다봐야 되죠. 아침에. 왜냐면 차라리 양봉을 시가를 플러스 3%나 이렇게 띄워주든지, 안 그러면 마이너스 3%나 마이너스 5%를 띄워주든지, 이렇게 하면 차라리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데, 보합 근처에서 시가가 출발하면 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조금 한 2% 정도만 더 올려서 해주면 조금 힘이 받치죠. 힘이 받치는데 보합에서 출발이 했다는 건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침에 조금 관망을 하고 천천히 보고 했어야 할 종목이지 싶습니다. 그럼 만일에 보고 있었으면 오늘은 이 종목은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겠죠. 왜냐면 올라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파메시는 뭐 아직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큰 그건 아니죠. 좀 더 지켜봐야 될 종목이겠죠. 이제 YN텍은 그 다음에 파맵신 한번 봅시다.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도 나쁘지는 않았네. 시가가 플러스 3% 출발해서 그것이 오늘 고점이 됐는데, 보통 우리가 공략할 거란 뽑아놓은 종목이 여러 가지로 뭐 시장 상황이나 주축이나 뭐 이런 여타 상황에서 지금 우리 같이
가는 놈만 쭉 뽑아놔 가지고 공략을 할 거라고 딱 골라놨는데, 보면 대체로 만일에 그날에 가는 날이면 그 뽑아놓은 종목들이 대부분은 다 가요. 다 흐름을 따라서 가는데, 조금씩 한두 종목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아침부터 난조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다른 종목들도 똑같은 흐름으로 난조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비슷한 분위기에 지금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이 YN텍이나 파맵신, 영인 프론티어, 뭐 함퍼, 위닉스 이렇게 보면 전부 다가 다 가는 기조죠. 막 달리 빼는 기조란 말입니다. 이 다섯 종목이 모두가 달려가는 구조였는데, 아침에 턱 출발을 했는데 한두 종목이 밑으로 툭툭 꺼진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따라서 같이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 매매를 할 때 만일 강성 기조를 가진 종목들을 공략할 거라고 딱 뽑아 놨을 때는 아침에 다른 종목들의 나는 만일에 YNT를 공략한다 하지만은 파맵시나 영인, 함퍼, 위닉스의 흐름을 같이는 봐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판단을 결정하는데 더 쉽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가.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모습은 다들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거는 아마 오늘 손실 구조로 가야 될 상황이었군요. 시가가 플러스 3% 출발했으니까 오늘은 한번 해볼 거라고 좀 시가는 띄웠네요. 보니까 띄웠는데 거기서 더 가지를 못하고 바로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마이너스 4%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아마도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적어도 3%대 손실은 봐야 될 그런 구조였습니다. 3% 출발해 가지고 어느 정도 띄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밑으로 꺼진다. 그러면 이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잘라는 줘야 되죠. 아까워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파맵시는 손실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만일에 3%의 공략을 했다면 말입니다. 보합에서 기다렸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오늘 큰 재미는 없었겠네요. 그래서 파맵신도 오늘은 틀렸고, 자, 영인 프론티어도 역시 오늘 마찬가지였네요. 영인 프론티어는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로 출발이 됐죠. 시가스 0.4%, 시가가 마이너스 0.4% 출발했다는 것은 나는 오늘 좀 가기 힘들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즉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이 뭐 양음 뭐 음양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아니고 양봉만 착 세워주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인데, 아침에 오늘은 어제도 꼬리 하나 없는 윗꼬리 하나 없는 양봉을 다 끝까지 밀어붙여 놓고 느닷없이 오늘은 시가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거는 가만히 봐야 될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 스타일, 오늘 전체적인 종목 스타일로 볼 때 영인과 함프는 지켜봐야 될 스타일이 있습니다. 영인 역시도 보면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했죠. 이렇게 양봉으로 쭉쭉쭉쭉 며칠 동안 10일 가까이 양봉을 준 놈이 아침부터 음봉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은 항상 시가가 참 중요합니다. 시가가 어느 정도로 띄워주고 같이 가줘야 힘이 받는데,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좀 올라가기가 힘이 버거워요.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특히 고점 종목일수록 시가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함프도 오늘 썩 모습이 안 좋았고, 위닉스도 그렇죠. 위닉스는 아마 오늘 관심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시가가 5%를 뛰었다는 것은 오늘 좀 있었죠. 재료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 많았었을 겁니다. 5%대에.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시간을 많이 띄운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 말고, 초보분들은 뭐 5% 잡히든 6% 잡히든 그때부터 밑으로 해서 나는 싸게
적어도 보합까지 내려오면 그까지 해서 싸게 분할로 잡겠다라는 전략으로 천천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뭐 큰 손실은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5%에 들어가신 분들은 보합에는 손실 구조였죠. 근데 뭐 이런 거 공략 해보면 하죠. 뭐 5% 뭐 주고 말지 한번 해볼 거라고 했으면 승부를 걸 거랬으면 그래야 되죠. 그래서 조금 아쉽긴 아쉽지만은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이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갈라고 하는 종목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죽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항시 주축을 제가 매일 여러분들한테 나의 위치를 파악하라라고 잘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오늘 공략한 날이 무슨 날인가? 오늘 목요일이다. 목요일은 한 주 중에 가장 변동성이 많은 날이다. 매매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뭐 금요일날 포지션을 정리를 한 사들이 많았지만 요즘엔 다 거의 다 목요일날 포지션을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종목을 저희들이 공략 선정을 할 때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중순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추임새를 줄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했지만 역시 이 목요일 매도세를 이기지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미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역시 목요일을 가장 목요일 주축을 항상 생각하자. 주축을. 그래서 특히 목요일 같은 날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종목을 의심하자. 서둘지 말자는 뜻이죠. 그리고 고점 종목이 이 시가가 음봉으로 출발할 때는 반드시 세심하게 해야 된다. 믿지를 말고 항시 관망을 하면서 이놈이 왜 음봉을 내려줬을까? 가야 될 놈인데. 그러면 벌써 아침부터 시가가 음봉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놈이 나는 오늘 몸이 안 좋아. 나는 체력이 좀 딸려. 이제 좀 피곤해. 그래서 좀 쉴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음봉을 내려주는 종목들은 항시 의심스러운 눈길로 봐준다. 그래서 그것만 잘 체크를 해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새로운 종목을 또 트레이딩 할 때는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씩 쌓여서 여러분들을 훌륭한 트레이드로 만들어 줄 겁니다. 다음에 또 어떤 목요일날, 오늘은 만일에 목요일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매매를 해가지고 뭐 손실을 5% 3% 봤다고 치자. 다음 목요일이 되면 이 데이터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 좀 조심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매매가 조금 더 탄탄해질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여지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종목들과 수많은 전투를 벌이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씩 데이터로 쌓아가면서 스스로가 훌륭한 트레이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략을 해서 좋은 모습이 나온 종목은 크게 도움은 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 공략을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 이런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주식시장은 내가 잘하는 것보다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은 극히 100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해주는 거지 자기가 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는 100개 중에 한두 개만 잘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훨씬 많다는 겁니다. 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널뛰기 매매를 한다든지 막 혼자서 난리를 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뭐 내동매매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것만 해도 주식시장에서는 성공을 합니다.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잘했던 거는 크게 기억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뭔가 시장이 잘 안 맞아가지고 내가 손실을 본 그런 날에는 그런 날에 복귀를 잘하고 그런 날에 공부를 잘 해놓으신 분들은 그런 실수가 앞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쁜 버릇도 조금씩 없애야 되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
자기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가 잘하는 것은 100개 중에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걸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기억을 하시고, 공부는 복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경우의 수들을 빨리 배우시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있죠. 첫째로 역시 주축은 잘 챙겨야 된다. 목요일은 변동성이 심한 날이니까 매매를 간결하게 베팅을 잡든지 그리고 약간 보수적으로 한다. 그래서 주축을 잘 챙긴다. 나의 위치를 항시 생각하자. 두 번째는 고점으로 달리는 시가 종목이 시가가 음봉으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하고 일단은 의심의 눈길로 보고 정확하게 이놈이 음봉으로 해서라도 그냥 다 죽는다는 건 없거든요. 시가가 음봉으로 나와도 가는 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1, 2%를 더 주고 2, 3%를 더 주더라도 가는 것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가가 음봉으로 나오는 것은 의심의 눈길로 봐야 된다. 그래, 이 두 가지만 오늘 잘 기억을 해도 공부가 앞으로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금요일이죠. 자, 내일 금요일 공략할 종목들,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일 미션 종목들 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일 또 금요일이라는 거 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도 크게 쓱 시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요일 매매는 반드시 오전장에 모든 매매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매매 자체가 아침에 시초장 매매이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시가에 한두 종목 매매를 하고 보통 매매를 마치는 게 맞는데요. 그 중에는 보면 또 매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매매를 계속 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는 매매를 될 수 있으면 반드시 오전장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거 아니니까요. 이제 제 말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동안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왜 오전장에만 금요일날 해라고 하는지 좀 이유를 아실 텐데, 실제로 꼭 금요일장이 아니라도 모든 매매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혼조세가 심해지고 또 감정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정신이 바짝 들어있을 때 그때 모든 매매를 마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오후장까지 끌고 가면 판단이 흐려지고 전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휩쓸리기가 쉽죠. 더군다나 금요일장은 더 그렇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내일 볼 종목도 첫 번째 종목은 내일은 일단 미래에셋벤처가 내일 신규 상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시간 내에 보면 전체적으로 창투사 관련주들이 많이 지금 대거 올라와 있는데 절대 그런 바람에 막 휩쓸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래도 신규 상장주니까 미래에셋벤처는 일단 한번 봐주도록 합니다. 쉽게 또 뛰어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첨보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갈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많이 망설인 종목 중에 하나 있는데, 저희도 오늘 잠시 조금 공략을 했다가 돌파 기세가 약해서 빠져나온 종목이기도 하죠.
빠져나온 종목인데 한데 우리가 73,000인가 아마 이 정도쯤인가 73,000인가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밀리길래 그냥 빠져나와 버렸는데 참 이렇게 기세를 살리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속칭 말대로 누구 말대로 저렇게 갈 줄 알았더라면 이런 날짜에 가지고 있을 것 아니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을 것 여기에서 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마음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일 것이고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그때 뭐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시켜 나가야죠. 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주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또 값어치는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첨보는 내일 금요일이지만은 한 번은 도전할 가치가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일본 종목으로 한번 봅니다. 단 조심할 것은 오늘 하는 종목들을 또한 내일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스타일의 종목들을 보면 좀 약간 기세를 올린 종목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뭐 셀리브리 같은 이런 종목 이런 종목 같은 것들이 기세를 한껏 올린 종목이 그 다음날 막 급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시 기세를 올린 종목 그 대표주 한 종목 정도는 딱 옆에 올려놓고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놈이 내가 첨부를 들어갔는데 이놈이 왜 갈듯갈듯해 못 가다 갑자기 막 내려가지 이러면 보면 보통 이런 셀리브리 저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이런 놈이 갑자기 막 죽으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전부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도까지 같이 내려가요. 뭐가 어찌 된지도 모른 채로. 그러니까 일단 전체 흐름이 그릇이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시 대장주 같은 형식은 하나 딱 올려놓고 보는 게 좋겠죠. 셀리브레 제가 참 오늘 좀 가슴이 좀 아픈 게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 들어가지고 이제 보유를 했죠. 셀리브리를 보유를 하고 하루 이틀 오늘 3일째인데 전일에 가져온 종목 하나가 모습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 하나 정리하면서 같이 오늘 정리를 해버렸더니 위에 올라가 버리네. 참 속이 조금 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첨보를 우선주로 일단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단 어쨌든 제약주 중에서는 3일 제약이 요즘에 모습이 참 좋습니다. 3일 제약이 저희들의 포착이 된 지가 이 날짜에 포착이 됐는데 조금 보자고 해요. 우리 음봉이 하나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는데 좀 늦었죠. 사실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은 3일째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 내일은 3일 제약을 이런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음봉이 보시면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이 음봉 자체 크기가 기껏해야 뭐 한 3, 4%밖에 안 되니까 슬랙 음봉이 좀 나오면 한 5% 정도의 폭은 보고 한번 음봉이 나와도 한번 보유를 해본다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 내에서는 2% 정도 올라 있으니까 이 정도 올라가고 가겠죠. 이 정도 올라가 갈 텐데 만일 내일 올라가다가 이 꼬리 상승분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딱 부딪히면 33,750이 될 것 같은데 부딪혀가지고 내려와서 보합을 깨면 일단은 물러나십시오. 근데 내일 보합 근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바로 가지를 못하고 밑으로 약간 음봉으로 비치면 마이너스 한 5% 폭을 한번 잡아보시고 음봉을 좀 보유를 해본다라는 쪽으로. 근데 심하게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전략. 시가가 2 플러스 2%, 시간에서 2 플러스 한 2% 출발했을 경우서 바로 가는 경우와 그리고 2%에서 바로 가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으면 시장의 분위기를 볼 거 아닙니까? 내일 금요일이니까 차츰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니까
그 매도세가 나온다면 음봉으로 나오겠죠. 보합을 깨고 내려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어, 한5% 정도까지는 분할로 잡아서 이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본다라는 이제 기대를 해본다라는 식으로 해보시고, 그럼 그 다음 날에 이제 승부추가 되겠죠. 월요일 날에. 그래서 한 그런 한 두 가지 정도 바로 가는 놈과 약간 눌림목을 준다면 한 번 더 쉬어가는 날도 될 수가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관심 있게 봐줘야 할 종목이죠. 지금 이 종목은 3일 제약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넨바이오도 좀 제가 아쉬운 게, 어제 제넨바이오를 오늘 제가 공략을 뽑아 놓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거 대신에 파맵신을 넣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상승폭을 키워넣어 줬습니다. 상승을 키워넣어 줬는데, 얘네들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가격대가 싸죠. 2,000원짜리죠. 남들은 지금 요즘 보통 뭐 몇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가창이 빡빡합니다. 호가창이 빡빡하니까 어찌 보면 매매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휩쓸리기 좋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름 없는 구석에서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는 스타일이니까 제일 강점은 있는 뭐 가격이 싸다는 거죠. 싸다는 건데, 파급력은 뭐 셀리브리나 뭐 이런 애들한테는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나름대로는 뭐 조금 나름대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내일 한번 공략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11% 정도 올랐거든요.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0.2%, 그게 뭐 거의 오른 건 없습니다. 네. 내일 한번 시가는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바이오 솔루션 한번 봅시다. 이놈은 금액대가 좀 되죠. 뭐 첨보나 셀리브리와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62,000원짜리. 쉽게 막 움직이고 쉽게 막 쿡쿡 할 수도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좀 아리까리한 위치에 지금 여기 있죠. 아리까리한 딱 위치에. 이게 바로 세겠습니까? 이 정도면 맞나?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가려고 애는 쓰고 있는 모습인데, 쉽게 지금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약간만 큰 양봉 하나만 좀 이렇게 치키 세워주면 정말 좋은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요일이니까 과연 이제 힘을 내줄까 좀 의문스러운 점도 있는데요. 그러면 방금 제가 지금 아까 방금 선 끈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거기가 전고점 여기 고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점 쪽에까지만 6만 원 딱 요 금액도 보이네요. 6만 원 금액. 만일 음봉을 내려주면 이 정도 6만 원 선택까지만 안 깨면 한번 받아준다는 마인드도 좋고요. 내일 뭐 양봉을 크게는 안 내둬도 또 조금만 내가지고 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찔끔찔끔. 그러다가 한번 이제 크게 또 양봉이 나오고 그럴 텐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찌 돼가나 싶어서 지금 이제 눈치를 보고는 있겠죠. 눈치를 보고 있을 테니까 이 흐름 스타일을 만일에 양보를 한 게 크게 내주면 지금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예전의 패턴을 꼭 반복한다는 그런 그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 한번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EM넷을 한번 보겠습니다. EM넷은 전일에 장대 양봉을 좀 띄우고 그 다음날 또 중간 양봉을 한 띄워줬는데, 뭐 기관들이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샀네요. 31만 주, 11만 주 뭐 이렇게 샀는데 참조는 하시고요. 뭐 이놈들도 뭐 샀다가 내일 패대기 칠 수도 있는데, 이제 스타일 자체가 기술적 스타일로 볼 때는 시간 외에서는 1.2% 올라 있습니다. 1.2% 올라와 있는데, 이놈은 내일 반드시 양봉을 만들어 줘야 되죠. 음봉을 만들면 이놈은 당분간 쳐다보진 않아야 될 스타일이죠. 그래서 내일은
시간에서 1.2% 올랐다는 것은 뭐 크썩 나쁘진 않은 관심을 그만큼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은 음봉을 비춰가지고 종가로 음봉을 맞춘다면 이 종목은 뭐 당분간 쳐다보지는 않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여기서 부딪혀서 이렇게 끝나더라도 그러면 좋죠. 좋은데 크게 큰 뭐 이 셀리브리처럼 크게 푹 튀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마 좀 나오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오늘 9% 올랐죠. 내일 이 종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전략은 시간에서 1.2% 양봉으로 출발할 테니까 양봉에서 음봉으로 살짝 뭐 내려줄 때를 생각해서 뭐 한 3번 정도 분할한다. 뭐 땡해서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꾸적꾸적 하다가 천천히 갈 수도 있을 것이고 1, 2% 갔다가 보합을 살짝 깨고 내려와서 음봉 내려주고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방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느 방향을 가든 분할을 내가 3분할을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3분할로 계획을 잡으면 음봉으로 가더라도 음봉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또 분할이 충분히 2번은 더 남아 있으니까 한 번을 넣었는데 시가가 뭐 1%도 잡혔다. 뭐 일단 1차로 넣었는데 저 2차, 3차 2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개는 위로 가는 시나리오와 내려가는 시나리오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요건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급하지가 않아요. 분할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이 급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일괄로 집어넣어버리면 일괄로 확 집어넣어버리면 마음이 바쁘죠. 일괄로 훅 집어넣으면 마음이 바쁘죠. 가든지 말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분할로 할 거라고 한 번 넣고 나머지는 꼭 쥐고 있다. 나머지는 이제 가만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통 이래 보면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매매가 대체로 강성 매매이기 때문에 좀 약한 놈들보다는 자꾸 센 놈들하고 자꾸 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사모님 기조가 뭐 그렇습니다. 강하지 못하면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것이 우리 사모님의 기조이기 때문에 그 강함 속에서도 또 눌림목을 잡아간 또 유연함도 또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니까 청산을 할 때는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만은 승부를 걸 때는 마인드가 강해야 합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일은 첨보, 3일제약, 제넨바이오, 바이오솔루션, EM넷 이 5종목을 보는데 내일을 제가 뭘 바라고 했습니까? 시장이 대장주를 하나 딱 올려놓고 저놈들이 상식을 벗어난 식으로 우르르 떨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일단은 매매를 멈추고 가만히 보셔야 돼요. 별 탈이 없어야 되네. 주변이 안 시끄러워야 얘네들이 자기 할 짓을 하는데 주변이 시끄럽고 뭐 정신이 없으면 얘네들이 지 할 짓을 못해요. 그래서 항시 주변의 대장주는 항시 딱 보면서 저놈들이 별일이 없는가 보면서 같이 트레이딩을 해야 제일 좋습니다. 자, 내일은 창투사들하고 뭐 미래에셋벤처 신규 상장하고 이러니까 그쪽 애들이 좀 힘을 좀 쓰겠죠. 쓰겠지만 뭐 그 애들은 그 애들로 두고 그 애들 중에서는 뭐 일단 미래에셋만 보면 되죠. 딴 거 볼 거 뭐 있습니까? 그것만 보면 되니까 그거는 뭐 신규주니까 그거는 뭐 항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 상한문에서는 신규주하고 상한가 종목하고는 똑같은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한번 공략을 해보시도록 하고 오늘 우리 공략했다가 전부 다 안 좋은 모습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 뭐 YN텍이나 파맵신, 영희프런트, 한퍼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는 아직 뭐 죽은 게 아니죠. 그냥 오늘 하루만 약간 모습이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 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항시 한쪽에 놔두시고 흐름을 추적해 보시면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시장의 중심권에서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죽었다가 또 살아나서 또 혼자 우하고 가는 놈들이 많아요. 손을 빠이빠이 흔들면서 왜 나 그때 버렸냐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놈들도 많습니다. 관심 있게 옆에 딱 놔두시면 그런 것을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내일 금요일이니까 매매는 간결하게 하시고 종목을 5종목을 뭐 6종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보는 종목들이 아침에 전체 시장하고 과연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자기가 지 갈 길을 잘 가는가 확인을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절대 서두르면 매매에 서두르면 다칩니다. 항시 마음이 조급하면 또 다치고요. 자, 내일 15일 금요일날 매매 한번 잘해봅니다. 시나리오 열심히 짜시고 그리고 마음 수련을 잘 하시고요. 큰 금액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승부조 선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